제2강 2점 수능 테스트 1번. 다음은 판의 구조에 대한 세 학생의 대화 장면이다. 학생 A, 암석권은 지각과 상고 멘트의 일부를 포함하는 암석으로 이루어진 층이야. 맞지요? 지구 내부는 물리적 성질에 따라서 암석권, 연약권을 포함하는 상부 멘틀, 하부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분되는데 암석권은 지각 중에서 단단한 암소로 이루어진 층이기 때문에 암석권은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를 포함하는 두께 약 100km의 암석으로 이루어진 층입니다. 그래서 학생 A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B, 암석권의 조각을 판이라고 해. 맞지요? 판구조론에서의 판은 바로 이 암석권의 조각을 뜻합니다. 두께 약 100km의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이 판은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이동을 하는데 그 암석으로 이루어진 조각을 판이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학생 B 맞고, 그 다음에 학생 C, 해양판은 대륙판보다 평균 밀도가 작아. 해양판은 주로 해양지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해양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무암 속에는 철이라든가 마그네슘과 같은 무거운 원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대륙판은 주로 대륙지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륙지각 속에는 화강암질 암석이 많지요. 화강암질 암석 속에는 나트륨이라든가 칼륨, 규소와 같은 가벼운 원소가 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는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해양판의 밀도가 대륙판의 평균 밀도보다 작은 게 아니라 크지요. 학생 C는 틀렸습니다. 2번 그림은 멘틀 대류와 판의 운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그림을 보면은 그 연약권에서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 멘틀 대류가 이렇게 하강하는 부분이 있는데,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에서는 압력이 점점 감소돼 가지고 마그마가 형성되지요. 이때 형성되는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입니다. 이 마그마가 분출해서 새로운 해양지각이 형성되는 곳이 생기는데 이곳에서는 그 해저 산맥이 생겨 가지고 해령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서는 장력이 작용을 하지요. 그리고 이곳에서 상승된 그 멘틀 대류는 양옆으로 갈라져 이동되는 과정에서 그 위에 떠 있는 이 해양판의 밀도보다는 연약권의 밀도가 크기 때문에 해양판은 그 위에 떠서 함께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냉각이 되지요. 점점 식어가지고 냉각이 되기 때문에 밀도는 점점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계 지점에서는 해양판의 밀도가 대륙판의 밀도보다 크기 때문에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에 들어가는 배뇨 부대가 발생이 되지요. 그러면서 이 해양판을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작용하게 됩니다. 기억, A에서는 새로운 해양지각이 생성된다. 맞지요? A에서는 해령인데 이곳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돼 가지고 분출해서 새로운 해양지각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해양지각의 연령을 0이라고 하지요.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B에서 판은 멘틀 대류를 따라 이동한다. 이 판 주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해양판이기 때문에 마그네슘이라든가 철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연약권 속으로 갈수록 마그네슘의 함량과 철의 함량이 더욱더 증가해 가지고 연약권의 밀도가 이 해양판보다 큽니다. 그래서 해양판은 멘틀 대류에 의해서 떠가지고 연약권 위에 떠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B에서 판은 멘틀 대류를 따라 이동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판은 B에서 C로 이동하는 동안 밀도가 점점 작아진다. 이동하는 동안 점점 냉각이 돼가지고 밀도가 증가한다고 그랬지요. 디귿은 잘못됐습니다. 3번 그림은 태평양 주변을 따라 발달한 어느 해저 지형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태평양 주변에 이렇게 검고 굵게 검은 선으로 표시된 이 지형은 해구지요. 수심 6,000m 이상의 해구입니다. 이 해구는 밀도가 큰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해서 만들어지는 지형이고 V자형의 계곡입니다. 기억, 주변보다 수심이 깊다. 맞지요? 이 해구는 수심 6,000m 이상이기 때문에 주변보다 수심이 깊습니다. 특히 이 부분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이 만나는 이 부분은 마리아나 해구고 수심이 10,000m 이상이 되죠. 굉장히 수심이 깊습니다. 기억 맞고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위치한다. 맞죠?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위치해가지고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하게 됩니다.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접하는 두 판 양쪽으로 확장하는 경계에 발달한다. 인접하는 두 판 양쪽으로 확장하는 곳은 멘틀 대류가 상승을 해가지고 양옆으로 갈라져 이동되는 곳이지요. 그곳에서는 장력이 발달해가지고 판과 판이 멀어지고 새로운 현마암질 마그마가 분출해서 새로운 해양지각이 만들어지는 해령에 해당이 됩니다. 이곳은 해구이기 때문에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하는 수렴형 경계에 해당이 되죠. 판과 판이 만나는 곳입니다. 확장하는 경계가 아니라 수렴형 경계입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4번 다음은 플룸 상승률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실험의 결과이다. 기억, 찬물을 담은 비커의 바닥에 잉크를 넣은 후 가열하였더니 그림과 같이 상승하는 잉크의 모습이 관찰되었다. 찬물을 비커에 넣고 바닥을 가열했기 때문에 바닥의 온도는 점점 높아지게 되지요. 근데 물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 밀도는 점점 작아지게 되어가지고 이 잉크는 이와 같이 주위보다 밀도가 작아져서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 실험을 통해서 그 멘틀하고 외부의 경계에 주변보다 온도가 높은 물질이 상승을 해서 주로 현마암질 마그마를 형성하는 기둥 모양의 현마암질 마그마가 상승하는 그러한 뜨거운 플룸의 생성 원인을 실험으로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고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밀도는 디귿, 상승하는 잉크가 기억 찬물보다 작다지요. 가열했기 때문에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서 잉크의 밀도는 주변보다 밀도가 작아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바닥의 잉크는 지각과 멘틀의 경계를 의미한다. 이것은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멘틀과 외핵의 경계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이 실험을 통해 뜨거운 플룸의 상승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아까 그 뜨거운 플룸도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 있는 물질이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져서 밀도가 작아져 가지고 상승을 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는 원리를 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 맞았습니다. 5번 그림은 지구 내부의 지진파 속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을 보면은 검게 표시된 부분도 있고 희게 표시된 부분도 있는데 희게 표시된 부분은 지진파 속도 변화, 속도 편차가 마이너스 값으로 주변보다 지진파 속도가 작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밝게 표시된 부분은 주변보다 지진파 속도가 작게 나타나는 부분인데 주변보다 지진파 속도가 작게 나타난다는 것은 주변보다 밀도가 작다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진파의 속도는 밀도가 클수록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주변보다 지진파 속도가 작다는 것은 주변보다 밀도가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밀도가 작다는 것은 주변보다 온도가 높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검게 표시된 부분은 지진파의 속도 편차, 측정된 지진파의 속도에서 주변의 지진파 속도를 뺀 값, 이 값이 플러스가 되는 것인데 측정된 지진파의 속도가 주변보다 크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보다 밀도가 커야 되는데 밀도가 크다는 것은 주변보다 온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검은 부분은 주변보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차가운 플룸이 분포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휘게 밝게 표시된 부분은 주변보다 온도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뜨거운 플룸이 분포하는 곳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지진파 속도 A 지점이 B 지점보다 빠르다. A 지점은 지진파 속도 편차가 마이너스 값으로 주변보다 작지요. 지진파 속도 편차는 측정된 지진파 속도에서 주변의 지진파 속도를 뺀 값인데 밝게 표시되었기 때문에 이 값이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A 지점은 표준 편차가 지진파 속도 편차가 마이너스이고, 그 다음에 B 지점은 검게 표시되었기 때문에 지진파 속도 편차가 플러스, 즉 주변보다 지진파 속도가 빠른 곳이지요. 그래서 A 지점이 B 지점보다 빠르다가 아니고 느리다지요. 기억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B 지점은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고 있다. B 지점은 검게 표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진파 속도 편차가 플러스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위보다 밀도가 커야 되는데 그것은 주변보다 온도가 낮다는 것이지요. 온도가 낮아야만 밀도가 커지니까요. 그래서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차가운 플룸이 하강하는 곳으로 봐야 됩니다. 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지구 내부의 지진파 속도 분포를 통해 지구 내부의 플룸 구조를 추정할 수가 있다. 지진파 속도 분포를 가지고 주변보다 밀도가 크면은 표준 편차가 플러스가 되고 주변보다 밀도가 작으면 표준 편차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걸 가지고 또 주변의 온도도 알아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는 곳, 또 차가워진 플룸이 하강하는 곳, 이 분포를 플룸 구조를 추정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6번 그림은 주요 열점의 위치와 열점에 의한 화산활동 흔적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열점은 검은색 동그라미 점, 그 다음에 열점에 의한 화산활동의 흔적은 선으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판의 경계는 이렇게 표시했죠. 대서양 중앙 부분, 또 동태평양 부분에 이렇게 판의 경계를 표시했습니다. 이 부분이 동태평양 중앙해령, 이 부분이 대서양 중앙해령이 되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열점은 해양에만 분포한다. 아니지요. 열점은 해양에도 분포하지만 대륙에도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북아메리카 대륙, 또 아프리카 대륙, 또 남아메리카 대륙, 대륙에서도 열점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백두산이라든가 이런 데도 열점, 그 밑에 열점이 존재해 가지고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륙에도 열점이 존재합니다. 기억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열점에 의한 화산활동 흔적의 분포를 통해 판의 이동 방향을 추정할 수 있다. 화산활동의 흔적을 이렇게 선으로 표시했는데 쭉 선이 이렇게 이어졌죠. 화산활동이 쭉 이렇게 선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열점 위에 판이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이런 방향, 이 선의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열점은 뜨거운 플룸이 상승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뜨거운 플룸은 바로 이 멘트라고 외부의 경계에 이 지점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열점이. 그래서 이것이 상승을 하게 되더라도 그 위에 있는 판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열점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판이 이동함에 따라서 열점 뒤에는 계속해서 화산섬들이 열을 지어서 발달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흔적, 열점에 의한 화산활동의 흔적 분포를 통해서 판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방향 표시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북서쪽으로 이동했다는 뜻이 되죠. 이쪽 태평양 판들은 대체로 북서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뜻이 되고, B가 속한 판은 대체로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판의 이동 방향을 추정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A 지점과 B 지점 사이에는 발산형 경계가 있다. A점은 대체적으로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B점은 대체적으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A판과 B판이 속한 판들끼리는 서로 멀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발산형 경계가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에 멘틀 대류가 상승을 해서 동태평양 중앙 해령이 만들어집니다. 발산형 경계 맞지요? 디귿 맞습니다. 1번 그림은 하와이 열도를, 하와이 열도는 하와이 섬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섬들이, 여러 화산섬들이 이렇게 북서쪽으로 열을 지어 발달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와이 열도라고 합니다. 하와이 열도를 이루는 화산의 절대 연령을 화산섬 기역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기역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와 같이 절대 연령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이 섬을 포함한 판의 이동 방향은 북서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가 북의 22고 이쪽이 북의 30도이기 때문에 이쪽이 북쪽이 되죠. 아래쪽은 남쪽, 왼쪽이 서쪽, 오른쪽이 동쪽 해가지고 전체적인 판의 이동 방향은 북서쪽이 됩니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역은 뜨거운 플룸의 상승에 의해 형성된 화산섬이다. 기역에서 가장 나이가 적어서 0으로 표시되었는데 바로 이 지점에 열점이 위치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북서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열점에서 새로 형성된 화산섬들이 북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점점 나이를 먹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는 곳은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 있는데 고정되어 있지요. 고정되어 있고 그 위에 판 이동함에 따라서 화산섬들이 이렇게 일렬로 배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역은 뜨거운 플룸의 상승에 의해 형성된 화산섬이다. 맞지요? 그 다음에 니은 하와이 열도가 포함된 판의 평균 이동 속력은 약 1년에 10cm이다. 그림에서 보면은 세로축이 절대 연령인데 1000만년에서부터 2000만년까지 약 1000만년 동안이지요. 1000만년에서부터 2000만년까지 1000km 지점에서 2000km 지점까지 이동을 했지요. 1000만년 동안에 1000km 1000에서부터 2000km니까 1000km로 이동했습니다. 이것을 나누면은 1년에 10cm 정도 이동을 한 거 맞습니다. 니은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새로 생성되는 화산섬은 기역의 남동쪽에 위치할 것이다. 기역에서 지금 하와이 섬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하와이 섬도 판이 북서쪽으로 이동을 함에 따라서 기역은 북서쪽으로 이동을 할 테고 그 뒤에 남동쪽이 되죠. 그 뒤 남동쪽에 이런 방향의 뒤쪽은 남동쪽이 되죠. 남동쪽에 또다시 새로운 화산섬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8번 그림은 마그마 A와 B의 SiO2 함량을 나타낸 것이다. 마그마 A는 SiO2 함량이 71%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63% 이상이지요. 그래서 A 마그마를 유문암질 마그마라고 합니다. 유문암질 마그마가 굳어지면은 유문암이나 화강암을 만드는데 땅속 깊은 곳에서 심성암의 형태로 서서히 굳어지면은 화강암이 되고 지표 가까이 또는 지표면 밖으로 빨리 굳어지게 되면은 유문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문암질 마그마 속에는 석영이라든가 정장석, 또 나트륨 자장석, 흑운모, 각섬석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검은색 광물보다는 밝은색 광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문암이나 화강암은 전체적으로 밝은색을 띱니다. 그 다음에 마그마 B는 SiO2 함량이 48%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2%보다 적게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B와 같은 마그마를 현무암질 마그마라고 합니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지표면 가까이 또는 지표면 밖으로 분출해 가지고 빨리 굳어졌을 때는 세립질 조직을 보이는 현무암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그마가 땅속 깊은 곳에서 심상암의 형태로 굳어질 때는 입자의 크기가 굵은 조립질 조직을 보이는 관리암을 형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무암질 마그마 속에는 감남석이라든가 희석, 또 칼슘 사장석이 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 현무암질 마그마 속에는 검은색 광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두운 현무암이라든가 관리암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A가 굳어지면 화강암이 생성될 수 있다. 맞지요? A는 유문암질 마그마이기 때문에 A가 굳어지면 유문암이나 화강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억 맞고, 그 다음에 D은 해령에서 분출하는 마그마의 화학 조성은 A보다 B에 가깝다. 해령에서 분출하는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라고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A보다는 B에 가깝죠. B가 현무암질 마그마이기 때문에 니은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마그마의 생성 과정에서 A와 B가 혼합되면, 즉 유문암질 마그마하고 현무암질 마그마가 혼합되면 중간적인 성분을 갖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형성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9번 그림은 지하의 온도 분포와 암석의 융융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물이 포함된 멘틀의 융융곡선과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융융곡선 중 하나이다. 자, 그래프를 보면은 그래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세로축이 깊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하의 깊이. 그리고 가로축은 지하의 온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지하의 온도 분포 곡선을 보면은 지하 내부로 깊이 들어갈수록 지하의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압력이 높아져서 온도가 상승을 하게 돼 가지고 이와 같이 지하의 온도 분포 곡선은 실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 그래프는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융융곡선인데,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융융곡선은 오히려 땅속으로 들어갈수록 낮아지고 있지요. 융융 온도가.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화강암이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물의 함량이 더 많아지게 되는데, 물은 100도에서 끓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화강암 속에 포함된 물이 화강암이 더 낮은 온도에서 용융되도록 어떻게 보면 촉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 곡선은 오히려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이렇게 온도가, 용융 온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멘틀의 용융 온도도 마찬가지지요. 물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하고 물이 포함되었을 때 용융 곡선, 기억과 니은 중에서 니은이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 곡선입니다. 물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는 멘틀의 융융 곡선,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높아지는데, 만약에 멘틀이 물을 포함하게 되면은 그 물이 100도에서 끓어서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멘틀이 더 낮은 온도에서 녹도록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물이 포함된 멘틀의 융융 곡선, 니은은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융융 곡선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 과정에서는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될 수가 있다. A 과정은 지하의 온도가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융융 온도보다 더 높아지는 과정이지요. 이 과정에서는 대륙지각에 주로 포함되어 있는 화강암이 지하의 온도, 화강암의 융융 온도가 지하의 온도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녹아서 마그마가 되는데, 화강암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그마를 유문암질 마그마라고 하죠. 화강암이나 유문암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그마는 유문암질 마그마입니다.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기억은 물이 포함된 멘틀의 융융곡선이다. 그렇지요. 기억은 지구 내부
속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물의 함량이 많아져서 육융 온도가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거는 바로 물이 포함된 멘틀의 육융 곡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섭입대 부근에서는 B 과정에 의해 마그마가 생성될 수가 있다. B 과정은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상태에서 물이 포함된 멘틀로 변해가지고 용융 온도가 오히려 지하의 온도보다 더 낮아지는 그런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이 경우는 바로 섭입대에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섭입대에서는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온도도 높아지지만 특히 압력이 상승하게 되지요. 그러면 해양판을 구성하는 해양지각의 퇴적물 그 속에 물을 포함한 함수 광물이 존재하는데, 그 광물로부터 물이 빠져나오게 되어서 이 물이 100도에서 끓어가지고 멘틀의 육융 온도를 낮아지게 만듭니다. 이와 같이 낮아지게 만들어서 마그마를 형성할 수가 있는데, 해양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이 주로 현마암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현마암질 마그마가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현마암이라든가 발리암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그마는 현마암질 마그마지요. 그리고 이 중간적인 성질을 갖는 안산암이나 섭노감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그마는 안산암질 마그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섭입대에서는 주로 현마암이나 발리암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그마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형성되는, 섭입대에서 형성되는 마그마는 현마암질 마그마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B 과정에 의해서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다. 맞습니다. 10번 그림은 화성암이 생성되는 환경을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는 각각 심성암과 화산암이 생성되는 환경 중 하나이다. 화성암을 분류할 때 SiO2 함량에 따라서 SiO2 함량이 63% 이상이면은 산성암, 52% 이하면 염기성암, 그 중간적인 SiO2를 포함하고 있으면은 중성암 이렇게도 분류하지만은 마그마가 어느 깊이에서 굳어지느냐에 따라서 나누는데, 마그마가 땅속 깊은 곳에서 굳어지면은 심성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그마가 지표 가까이 또는 지표면 밖으로 분출해서 굳어지면은 화산암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B는 깊이가 깊은 곳이기 때문에 B에서 마그마가 굳어지면은 심성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발리암이라든가 섭노감, 화강암과 같은 심성암을 만들 수가 있고, A와 같이 지하 얕은 곳에서 마그마가 굳어지면은 화산암인 현마암이라든가 안산암, 유문암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마그마의 냉각 속도 A보다 B에서 빠르다. 아니죠. B는 지하 깊은 곳이고 A는 지하 얕은 곳인데, 지하 깊은 곳이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마그마가 식을 때는 서서히 식게 됩니다. 그래서 마그마 속에 있는 광물들이 결정을 이루기 때문에 입자 위 굵기가 굵은 조립질 조직이 나타나죠. 심성암에서는. B에서는 심성암이 형성되고 조직이 굵은 조립질 조직이 나타납니다. 마그마의 속도, 냉각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A에서 생성된 화성암은 B에서 생성된 화성암보다 광물 입자의 크기가 작다. 맞지요? A에서는 마그마의 냉각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마그마 속에 있는 광물들이 미처 결정을 만들지 못하고 작은 입자로 나타나거나 아예 결정이 나타나지 않는 유리질 조직이 나타납니다. 세립질 조직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니은 입자의 크기가 작다. B에서 생성된 화성암보다 A에서 생성된 화성암은 광물 입자의 크기가 작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발리암은 주로 A와 같은 환경에서 형성된다. 이 발리암이라든가 그 다음에 섭노감, 화강암은 마그마가 땅속 깊은 곳에서 B와 같은 환경에서 서서히 굳어져 가지고 광물 입자의 결정이 나타나는 조립질 조직을 보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알리암은 주로 A와 같은 환경이 아니라 B와 같은 환경에서 생성됩니다. D가 틀렸습니다.